두분두분 또 이렇게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6주까지 6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다 보면은 웬만한 애텀에 대한 흐름은 다 아시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뛰어야지 애터미는 성장이 되어져요. 이론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제가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방향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방향 없이 뛰면은 시간이 헛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화면 공유 책들이 없으시잖아요. 요 책들이 몇 개 남은 게 센터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가 요거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 마스터즈. 잠깐만요. 아이고. 지금 화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죠? 이거 보이나요? 제대로 보이나요? 네네. 자, 오늘은 드디어 3주차입니다. 3주차고요.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3주차에는 그 1주차가 뭐가 있었던지는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잠깐 책을 보면서 저번 주에 2주차 했던 거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자, 2주차가 첫 번째가 초보 사업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인 구축 시 유의사항. 세 번째가 초기 3개월에 대한 부분. 네 번째가 스피치 요령.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진행을 했고요. 숙제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화면 공유해서 안 보이지만 2주차 내가 숙제를 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표시만 내셔도 되고. 혹시 정답목점이 좀 봐주세요. 혹시라도 숙제하신 분이 계신지.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한 분 누구세요 혹시? 안 들려요. 음소거 해야 들려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음소거가 안 되는구나. 지금 뭔가 나가놨나 보네요. 영상 틀려고. 이제 됐습니다. 네네. 우현숙 팀장님 손 드셨습니다. 계속 그럼 김현숙 팀장님만 1주차, 2주차 숙제를 하고 계시군요. 빨리 성장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2주차는 진행됐고요. 이제 3주차 과제는 판매사가 중요한 이유와 성공의 8단계 정말 유명하죠. 이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정신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듣고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리 영상 좀 틀어주세요. 화면 공유 중지를 해야 되죠? 되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현상인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일과 취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요? 취미는 얼마나 잘할까요?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 그럭저럭 잘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해나갈 만큼 잘합니다. 해고당하지 않고 승진도 여러 차례 했을 수 있죠. 운동이나 취미도 적당히 즐길 만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취미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일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세계적 수준의 인물은 우리 주변이 아닌 TV 속에만 있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말콤 글래드웰은 분명히 세계적인 연주자, 스포츠 선수, 경영자까지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니까 30대 중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에서 1만 시간, 2만 시간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최고가 아닌 걸까요?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닥 세계 최고가 되고 싶지 않은데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하고 놀면 되잖아. 맞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혹시 최고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럭저럭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용을 들어주세요. 자신의 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취미는 있으시겠죠? 그 취미를 지금보다 극도로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파트 1에서 중점적으로 말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대로 연습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당신의 상사나 교수가 제대로 된 훈련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이고 운동이나 게임을 하더라도 당신 제멋대로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고가 되지 못합니다. 1. 지금까지 헛된 노력만 하셨습니다. 2. 그럭저럭 할만하다 싶을 때부터 그럭저럭 연습하셨습니다. 3. 연습을 재미나게 하셨습니다. 4. 피드백 없이 혼자 만족하며 연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일이든 취미든 지금보다 훨씬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를. 꽤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검증된 이야기이니 한번 드러나 봅시다. 책 1만 시간의 재발견과 재능과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참고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멋대로 하는 연습과 구분하기 위한 말로 정말로 집중하면서 한계를 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세밀하게 설계된 훈련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계속 부딪히며 실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한계를 추구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그저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한계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취미로 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취미를 처음 배울 때는 꽤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한계를 부딪히면서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조금에도 실력이 느니 재밌기도 하죠. 하지만 입문을 지나고 실력이 중급이 되었을 때는 이제 연습이 재미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실력도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연습은 대충 하고 취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붙어보기도 하고 지금 딱 잘하는 만큼 반복하며 즐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한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연습하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관찰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이 되었든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그저 지난달, 지난주 연습했던 것을 생각 없이 반복하면 실력이 과연 늘까요? 두 번째, 연습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골프 연습을 갑니다. 드라이브 샷을 조금 연습합니다. 뭔가 자세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 자세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연습합니다. 퍼팅도 수십 번 연습해봅니다. 그럭저럭 공이 들어갑니다. 2시간 연습했고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자, 이렇게 연습하면 딱 현상 유지만 됩니다. 절대 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연습 포인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한 부분만 죽어라 연습해서 고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개선할 점을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연습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은 많이 힘들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어떤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일을 대충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남들도 대충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한계에 도전해야 하며 구체적인 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더럽게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즐기고 체육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의식적인 연습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냐 하면 세계 최고도 이런 연습은 하루 4시간을 하기 힘들 정도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몰입하며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혔던 연습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적이 있는가요? 네 번째,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한계에 계속 도전하려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코치한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취약점을 파악해주고 어떤 부분만을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실력이 조금 쌓이면 스스로 자신을 모니터하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가, 이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치가 없다면 자신만의 핵심 지표를 만들어 두고 자신이 측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에 관한 최근 과학의 연구는 많은 사람에게 큰 설렘을 줍니다. 사실상 재능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한계에 도전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도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초기 의식적인 연습에는 유능한 강사, 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코치 밑에서 기초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명한 피드백을 받을 때 누구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자료를 뒤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 많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부와 상관없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99%의 사람이 적당히 잘할 때 의식적인 연습을 그만두고 현상 유지를 즐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의식적인 연습의 대부분은 혼자서 진행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재산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노력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하트 1에서 말한 노력과 다르게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당신이 조금 불쾌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이 맞습니다.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의식적인 연습으로 이루어진 노력이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의미는 도달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즉 실패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해보고 그로부터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한테 깨져보기도 하고 부족한 실력을 사람들한테 공개하면서 피드백인지 욕인지 헷갈리는 반응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가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용기와 결국 나는 해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의식적인 연습, 재미는 없지만 꼭 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영상들이 매주 할 때마다 뭔가 찰떡궁합처럼 잘 맞는 걸 틀어주지 않나요, 제가?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영상 봤고요.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3주차 책들이 없으시니까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공유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안 넘어가더라고요. 잠깐만. 이렇게 하고 공유 돼 있네요. 그죠? 돼 있고 이게 지금 제게 조금 고장이 나서 잠깐만요. 네. 됐네요. 네네. 3주차 과제. 자, 1주, 2주차는 아까 설명을 했죠. 일찍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9시에 줌 다 못하고 이제 들어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3주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는 큰 제목으로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판매사가 중요한 이유. 저희는 7직급 중에 제 첫 직급이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판매사라는 직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판매사를 향해서 도전들을 많이 하시죠. 의식적인 연습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도전을 하시죠. 자, 두 번째는 이 판매사를 빨리 이루는 방법을 얘기하기를 저희는 성공의 8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판매사가 중요한 이유, 성공의 8단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소비자 명단, 이거 3주차 과제로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뒤로 그냥 보낼게요. 이게 왜 이렇게 안 가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좀 줄여서, 죄송합니다. 줄여서 위로 내가 세상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보이죠? 네. 여기 보면은 1주차, 2주차 눈으로 그냥 넘어가시고 3주차는 판매사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성공의 8단계. 오토 판매사의 길을 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판매사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 판매사는 읽어보세요. 눈으로 여러분들도. 판매사는 성공의 첫 단추이다. 또 판매사 달성을 통해 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간다. 자, 소비자 사업자 관리도 그렇고 뭐 리크루팅 요령, 보상 플랜 이해, 또 발화점, 임계점을 발견한다. 일정 기간 임계점을 유지한다. 지금 완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성공의 8단계를 조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셨던 분을 위해서 판매사는 저희가 애터미는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직급 중에 7직급 중에 제일 밑에 직급. 자, 판매사. 보통, 한 월 2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는 판매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판매사가 성공의 첫 단추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토 판매사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돼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판매사가 되지 않고 제가 도전들을 하거든요. 자, 도전들을 했을 때, 잠깐만요. 거기 음을 좀 줄여주세요. 굉장히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자, 애터미 활동자라면은 대부분 직급이 올라가면서까지 수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애터미 정보 주는 일부터
또 제품을 직접 전달하잖아요. 처음에는 전달하는 일부터 또 판매도 하시죠. 그다음에 샘플 전달도 우리 많이 해요. 뭐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결국은 저희가 판매사 하고 나면서 이 일이 이런 거였구나. 애터미는 판매사만 많이 배출하면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처음에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은 대부분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우리들이 처음에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 투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업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가 돼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애터미의 그런 좀 아이러니가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 돈 투자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투자를 했다면은 정말 그게 아까워서라도 정말 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오히려 아쉽다. 왜? 너무나도 좋은 이 사업 도구를 너무나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이들이 이 애터미를 좀 알아보고 왔다가도 그냥 나에게는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판매사는 임페리얼 가기 위한 첫 단계라는 거,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미래의 파이프라인을 완성된 걸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똑딱똑딱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확신이냐면 시스템대로 했을 때의 그 성공 확신,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은 예를 들어 판매사는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돼. 그랬을 때 국도를 타고 지도 보면서 가면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굉장히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자, 고속도로를 타는 게 굉장히 빠른데 판매사는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 딱 서 있는 그 느낌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예 애터미를 작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하고 그냥 뭐 남의 얘기 듣고 한번 와볼까 온 사람하고는 첫 출발 자체가 다르겠죠. 뭔가 준비를 되고 온 사람들은 모든 거 러닝화도 신고 복장도 딱 운동복 갖추고 예를 들어서 뛸 준비를 딱 하고 전력 지출을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빨리 돈이 되어지지만 내가 주체가 안 되고 주도적이지 않고 남에게 끌려서 그냥 이거 돈 된대? 뭐 이런 생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신 분들은 거의 국도를 혼자 다니는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임페리얼 우리가 이제 후원성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억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는 그 1억의 성공의 절반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판매사를 달성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 판매사까지가 어려워요. 애터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사는 성공의 첫 단추이다라는 말을 많이 써놨고요. 여기 또 보면 판매사 달성을 통해 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판매사를 내가 도전해 보지 않으면은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를 대부분 안 해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판매도 아니고 장사도 아니거든요. 이건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해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해봤던 뭐 영업에서 판매를 많이 했던 분들이 애터미를 잘하지 않고요. 뭔가 관리를 잘하시는 분, 내가 사업을 진행해서 원가 계산도 할 줄 알고 또 직원 종업원들의 희노애락을 좀 안으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사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또 이득을 수익을 내서 또 봉급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이 애터미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 자체가 사업이라고 보시고 했을 때 처음에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오히려 쉬운데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3개월 정도는 내가 애터미를 알아보다 보면은 천천히 알아보면 1년이고 2년이고 판매만 하게 돼. 근데 제대로 이걸 알아보면은 또 판매사 도전이라는 걸 해보는 왜 200만 원 버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해보는 방법이 가장 쉬워요. 자, 해보면은 애터미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스스로가 터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결과 중심, 판매 중심, 자, 이런 이익 중심, 내가 또 포인트하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정을 중요시하면서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사 도전을 하든 애터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결과 중요시가 아니고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돈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도전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판매 마인드는 내가 막 우선인 것 뿐이 안 돼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인드, 네트워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마인드를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마인드는 그물을 한 땀 한 땀 짜가요.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근데 내가 그냥 판매 마인드 중심, 오히려 포인트 돈의 중심은 투자도 없고 헌신도 없죠. 장사를 하죠. 1 플러스 1은 2를 내가 남겨야 돼. 절대 1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돼. 자, 그런 사람들은 애터미 사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도전을 하면서 많은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 사업자 관리, 이제 후속 관리 부분 이따가 명단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소비자 관리는 내가 멤버십을 늘린다거나 명단 작성을 토대로 제품을 좀 알린다거나, 그 다음에 소비자 구축에 조금 힘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이 들어가고요. 특히나 무조건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 소비자 소개받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거는 뭐예요? 기존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신뢰 쌓기 사업이에요. 신뢰를 쌓아야만 소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지인들은 바로 사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아서 소개를 받는 거. 그래서 기존 명단 작성과는 별개라고 보시면서 제품별 명단도 작성해 보셔야 돼요. 친한 사람이 아닌 해모임이 들어가면 좋은 사람, 아기들이 있는 집은 물티슈가 들어가면 좋은 사람, 제품별 명단을 조금 소비자 관리를 판매사 이제 가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매사를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약 포인트 같은 것도 내가 좀 받아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판매 사업은 아니지만 오토 판매사, 우선 판매를 하면서 조직을 어떻게 짤지를 배워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스폰서 판매 파트너끼리는 상담을 통해서 꼭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또 사업자 관리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은 부업에 대한 후속 관리, 또 전업자에 대한 후속 관리, 그 다음에 직급에 따른 후속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우셔야지 그냥 우리가 팔고 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 관리는 리크루팅을 하거나 이 보상 플랜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오토 소비자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애터미는 내가 들어가서 제대로 구매하고 소개도 하고 제품도 알리고 이런 사람들을 오토 소비자라고 하는데요. 오토 소비자가 많지가 않아요. 본인들의 하부를 보신다면, 자, 그런 분들이 결국 부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사업자들한테는 전해주셔야 돼요. 자, 공무원 연금 퇴직 후 30년 퇴직 후 공무원이 받는 연금이 한 은행 맘먹고 애터미 오토 판매사 200만 원이 또 은행에 한 20억을 예치해놨을 때 그 이자에 대한 부분 나오는 거, 그냥 그것이 오토 판매사하고 맘먹고 20년간 월 100만 원씩 꼬박 해서 연금보험을 65세부터 이제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오토 판매사가 그거와 같이 맞먹는다는 거. 그래서 사업자들한테는 결국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조금 알려주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건물주 얘기하잖아요. 한 15억 건물 정도 된다면 임대수익이 판매사랑 맞먹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평생 지속 가능한 소득이 보장되는 이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결국은 처음엔 제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신뢰 쌓기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의 가치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스템 초대가 필수예요. 그래서 제품 애용부터 내가 하고 라인 펼치고 할증하는 법, 또 매출 프로모션 증대시키는 방법들, 뭐 꼭 해내야 할 일이라는 거. 이 판매사는 팀워크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내야 되는 거. 애터미에선 판매사 하나만 내가 해내는 거예요. 팀장부터는 죽었다 깨나도 나 혼자는 못해요. 팀워크가 구성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상 플랜을 제대로 또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중에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 플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발화점, 인계점은 내가 200만 원 될 때까지 우리가 양동이에 물을 막 부어 힘들어. 하지만 이 양동이에 물이 차지 않으면 넘치지가 않아요. 다 찼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붓다 보면 이 양동이가 넘치는 인계점이 오잖아요. 자,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조금만 뭔가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아까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인계점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헛된 노력들을 피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부분들이 아마 이제 성공의 8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오토 판매사 나 그럼 빨리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적어 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걸 보더라도 뭐 간단하게 몇 가지는 뭐 실력보다는 파트너와 신뢰가 중요하다. 실력이 아니고 신뢰가 중요하다.
뭐 손해보드 사업하라, 또 책임감, 성공을 시키겠다는 뭐 방향 설정, 신뢰 자본, 또 파트너가 이익이 되게 하고 이거 도전은 필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해요. 그리고 조직 분석, 라인 미팅, 끊임없는 라인 미팅을 해서 내 조직이 어떤지 분석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 내 마인드업을 올리는 거, 팀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자, 이런 것들. 그 결국 나보다 모든 사이즈가 큰 사람이 나와야 내 조직은 성장이 계속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한꺼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이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는 부업자들도 회장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한 100번을 들어라. 그럼 저도 오늘도 들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도 들었고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성공한다면은 성공의 8단계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어디서 막혀있고 어디서 안 되는지 그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물어봐요.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시나리오로 회장님이 얘기를 하셔요. 많은 성공자들은 모두가 막 그런 똑똑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막 잘렸다고 하잖아요. 에디슨도 그렇고 또 상상병 환자였대요. 성공자들은 거의가.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이 그 찌그러진 수레바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터미에서는 수레바퀴라면은 5년 뒤, 3년 뒤 내 모습, 균형 잡힌 삶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애터미, 그러니까 왜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게 꿈이겠죠. 내가 애터미 해야 되는 이유.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내 몸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이다. 이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확신도 흔들리고요. 그래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원대한 꿈뿐이라는 거. 그래서 Y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왜 중요한지. 보통 초기 사업자 있죠. 초기 사업자들 한 95%가 왜 3개월 또는 5개월 안에 포기하는지. 저희 애터미, 저희 파트너들 봐도 그래요. 대부분은 3개월 오면은 벌써 슬럼프 오고요. 그거 좀 이렇게 하면은 5개월 안에는 다 그만둬요. 그냥 그만둔다고 해서 입만 다물면 그만두잖아요. 입 벌리면 저희 개업이고. 왜 그럴까? 그 딱 한마디로 생생하게 자기의 꿈을 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굉장히 정확하게 꿔야 되는데 그냥 꿈만 꾸면 그건 상상에 불과한데 거기다 시간과 계획을 내가 집어넣어야 내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 최강왕 카네기 있잖아요. 카네기가 처음에 면직물 공장의 직원이었대요. 그래서 주급이 1달러 20센트였는데 온종일 얼레로 실을 감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밤에 꿈까지 꿀 정도로 너무 악몽에 시달렸는데 이 카네기가 단 한 번의 결단을 하게 된대요. 그 결단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데 그 카네기 책에 나와 있고 우리 회장님도 얘기하는 인생의 시나리오에 쓰는 방법이죠. 그 6가지를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겠다 결정해서 지금 그렇게 크나큰 이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 6가지가 첫 번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원하는 돈의 액수를 잡는다. 두 번째, 그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난 결정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네 번째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옮긴다. 다섯 번째는 위에 4가지 원칙을 종이에 다 적는다. 여섯 번째는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는다. 이 6가지를 결단을 했대요. 자, 그러면서 카네기가 이제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인생의 주체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 이 애터미 안에서도. 그래서 결심만 하지 마시고 결단, 다른 뭔가를 끊어내는 거래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내 주위에 지저분한 것들을 끌어내셔야지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더 보태지 마시고 무엇을 더 끌어낼까? 그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빠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별 목표, 당연히 일일 목표든 또 직급 도전의 목표든 이런 목표가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목표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의결단도 똑같이 제가 넘어갈게요.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명단 작성인데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꿈, 목표, 두 번째가 결단, 세 번째가 명단 작성이에요. 대부분 이 명단 작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1차 명단, 2차 명단 이렇게 있다 보면 나올 텐데 자, 1차 명단은 아는 사람 모두 이제 예단하지 않고 적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활동을 하라고 자, 명단에 적혀 있고요. 다 한꺼번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차 명단은 전략적 명단이라고 해요. 특정 이유 또는 목적을 부여하는 거. 그다음에 3차 명단은 집중관리 대상 명단, 사업자, 관심자 또는 파트너.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요 부분은 1차, 2차, 3차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명단을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그냥 명단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명단은요. 사람을 가서 만나는 게 명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명단이 일단 나의 자본이에요. 애터미에서는. 사람을 가서 그냥 만나는 거고 그 만날 사람,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 명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사업, 그리고 그 사람과의 멤버십을 늘려가는 게 명단으로 정의하자면 애터미에서는 그 명단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걸 적을까 상관없어요. 이왕 좋은 사람 적으면 좋죠. 그게 누구예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람. 감동을 잘 받는 사람. 뭐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너무 눈물 흘리고 감동을 잘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리더십이 강한 사람들. 뭐 부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 남에게 지게 하는 사람들. 욕심도 좀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없는 것보다도. 또 남을 좀 잘 도와주는 사람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완전 A급 명단이죠. 자, 그렇다면은 한 100명을 작성한다. 아니면 30명을 작성한다 했을 때 A, B, C 그룹으로 명단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A 그룹은 대부분 뭐냐면 내 지인들이라고 볼게요. 친인척, 가족, 친구, 완전 동창. 자, 이런 사람들이 A 명단이라고 하고요. 자, B 명단은 사회적 지인,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명단. 사회적 지인들, 직장 동료. 자, 이런 사이들. 자, 그 다음에 C 명단은 내가 그냥 막 들이대도 되는 명단들. 자, 이렇게 세 가지 명단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명단이 있는데 A 명단은 제품을 선소비자예요. 가장 그래도 내 제품을 제일 사업은 근데 안 해요. 제일 먼저 써주는 사람들은 내 가족, 친지, 동창들이에요. 자, 근데 이분들은 후 사업자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명단을 가지고, 친한 명단을 가지고 자꾸 사업자를 뽑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애터미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명단은 선소비자, 후 사업자 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B 명단 뭐라 그랬죠? 직장 동료. 한마디로 예의를 갖춰야 되는. 여기서 사업자가 제일 빨리 나와요. 약간 예의를 갖추면서 잠깐만요. 지금 제가 표를 좀 해놨는데 표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딴 데 주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내일 세미나 가는 거라.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라인이라 제가 좀 부탁을 한 게 와가지고 세미나가 이렇게 폭발적이에요. 여러분 세미나 가셔야 돼요.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B명단까지 얘기했죠? 자, B명단은 이분들하고 오히려 내 비전을 정했을 때 가장 많이 사업자가 나와요. 제 사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C명단은 뭐냐면 그냥 지나가다 아는 사람. 그래서 연습 상대, 또 직설적 표현 괜찮아요. 애터미 좋아요. 그냥 들이대는 거. 연습 상대죠, 완전히. 그래서 A, B, C 명단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명단이 어렵다 나는 안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어려운 이유는 그냥 막연함 때문이에요. 뭐 인맥이 없다, 무엇이 명단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하시고 명단 작성 언제 해요? 명단은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도 수시로, 3개월에 한 번도 수시로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걸로 명단을 갈 때는 초기 사업 시작할 때 명단 작성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계보도에서 이 명단, 생장점 찾는 이 명단 작성이 다르고요. 직급 도전 시 명단 작성이 틀려요. 요 세 가지는 다음에 자세하게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 작성 부분은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스폰서님들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명단 작성을 했으면은 네 번째는 그 명단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초대가 제품으로 초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센터 초대도 가능하고요. 현장 가는 세미나 초대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초대 원칙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먼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니즈, 필요한 파악을 알아야 돼요. 가족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또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본인의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자, 많이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초대된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왜 하느냐? 내가 뭐 설명하면 되지. 애터미를 제대로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제품 선택 기준도 알려주고 제대로 알려주는 그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숙지 사항을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은 정보는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대요. 그리고 초대의 자리에서 절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왜 내가 초대에 가서 많은 걸 얘기하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오질 않거든요. 그리고 호일러 법칙을 최대한 활용하라. 호일러는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스폰서를 또 대신 소개해줘서 얘기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왜냐하면 내 지인들은 내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잘 듣지를 않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맘의 법칙으로 초대는 좀 하라는 거예요. 너무 상대방을 배려해서 초대를 못하는 경우가 사업이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내가 말하기가 어려워. 행동으로 초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제품 애용으로 너무나도 멋지게 변했어. 머리도 싹 다 깔끔하게 자르고 완전히 의상도 바뀌고. 자, 그랬을 때는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변했을까? 관심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보 사업자분들은 아직은 잘 모실 수 없기 때문에 나부터 이 초대 자리에 앉아있자. 이 개념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많은 신규들을 오히려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오래된 사람들이 제품 설명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고 다 잘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오지 않고요. 그 상대방, 전하는 상대방의 각오와 열정에 오히려 반해서 내가 한번 가줄게 해서 그때부터 애터미를 알고 싶으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을 듣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초대를 위해서는 그 타이밍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그래서 꾸준한 간격과 꾸준한 열정을 내가 유지해야 돼요. 열정이라고 해서 막 뜨거운, 막 시끄러운 100도씨, 100도씩 끓는 사람들 그거 아니고 내가 만약에 50도짜리야 나는. 그 50도라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리크루팅 잘 되고 또 꾸준히 해야 상대방의 타이밍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열심히 장사가 잘 되는 자영업자가 있어. 자, 근데 지금 오라면 안 와. 근데 그 1년 뒤에, 2년 뒤에 꾸준히 하다 보면 이분이 왠지 이 장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 손목이 아플 때도 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다른 또 길을 찾으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초대된 부분은 또 진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냥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돈 좀 벌겠지 그 개념이 아니고 내 인생도 바뀌듯이 내가 당신 인생도 바꿔줄 수 있다는 자, 그 간절함이 보여야 상대방 마음도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초대의 핵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칭찬해줘라. 내 마이스토리를 전해줘라. 자, 이런 식으로 말 휘황차게 잘한다고 따라오지 않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내가 간절함으로 하라고 해서 막 매달리시 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의리 입장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전점을 다하라는 거는 간절하라는 거는 매달리라는 게 아니고 정말 당신은 나를 만난 게 축복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세미나를 듣고 나면은 나에게 밥을 사게 될 것이다. 뭔가 나에게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더 초대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사업 설명. 자, 5단계는 8단계 중에서 5단계는 사업 설명인데요. 자, 사업 설명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팀 미팅 할 때 마이 스토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마이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서 저 사람이 왜 저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느껴져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하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폰서를 또 초대해서 이 사업 설명할 수도 있고 센터로 또 그분을 오게 해서 사업 설명할 수도 있고 원데이 세미나로 모시고 가서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프로모션 사업이에요. 자랑하는 사업. 이 사업이 뭐래요? 회사 자랑, 스폰서 자랑, 우리 팀 자랑, 제품 자랑, 보상 플랜 자랑. 자랑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사업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흔들리는 사람들은 가서 이제 제품 그만 절하고 사업의 가치를 전해라. 제가 몇 번을 저희 파트너한테 얘기했는데도 그분이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요? 어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저도 저희 파트너 보면서 깨달은 게, 자, 본인의 확신 없이는 사업 설명 절대 전할 수가 없구나. 내가 자랑을 할 수 없구나.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나도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내가 이제 파트너, 스폰서를 이제 모시고 갔어. 사업 설명회. 자, 갔는데, 여러 명 데리고 와서 막 붙이는 것보다도 스폰서에 한 명 붙일 때는 집중할 수 있는 한 명을 붙이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은 옆에서 사업 설명할 때 휴대폰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그거 절대 안 되고요. 초대자 옆에 앉아 있어야 돼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 초대자 맨 앞줄, 맨 앞에 앉히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메모까지 하면서 끄덕이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긴장해서 같이 집중하게 돼요. 내가 졸고 앉아있어. 그러면 상대방 아유 이게 뭐야 하고 오히려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잡담 금지, 질문 금지, 집중해서 듣는 모습 전해 주셔야 되고 대신 그 강사에 대해서 그 스폰서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좀 열고 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업 설명의 자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그 스폰서가 조금 불충분하게 설명을 했을지라도 절대 끼어드시면 안 돼요. 난장판이 돼요. 그냥 스폰서한테 맡기고 주도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얘기를 끝낼 수 있도록 봐주는 게 좋고 다 끝난 다음에는 뭔가 빠진 게 있다면 그때 본인이 1대1로 그분하고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 이거 넘기다 혼자 얘기했네요. 그래서 똑같아요. A가 없이 직접 B가 설명할 때는 사업계획, 나의 애터미, 수익구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에게 A의 가치, 아까 얘기했죠. 스폰서 프로모션 많이 하는 거, 환경도 조성해 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설명은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먼저 할 줄 아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폰서 모시고 갔을 때 그런 자세, 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뭘까요? 6단계는 이제 사업 설명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후속 조치, 후속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는 누가 하는 걸까요? 후속 관리는 스폰서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100% 내가 하는 거예요. 후속 관리는 내가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후속 관리를 또 뭐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또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미나 모시고 왔으면 그 다음엔 이렇게 가보세요. 한 번 더 들려야 돼도 매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예 생각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영업도 안 해보셨던 분들은. 그래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후속 관리는 반드시 내가 하고 스폰서는 파트너가 굉장히 많아요. 집중을 못해요. 후속은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하는 게 우선이고요. 센터에 초대를 했던 외부에서 미팅을 했던 세미나를 본사 가서 들었던 반드시 24시간, 요새는 48시간도 아니야. 24시간이나 늦어도 48시간 안에는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세미나 들었으면 어땠는지, 제품을 전달했으면 그 제품 써봤는지, 아니면 샘플로 줬으면 어땠는지 대부분 그대로 처박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런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되고 후속 조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하냐면 똑같아요. 내가 소비자한테 하고 사업자한테 하고 두 군데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하라는 뜻이고요. 한번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업은 후속 관리가 중요한데 명단이 25%, 그 다음에 초대가 25%, 이 나머지 50%가 후속 관리예요. 후속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제품으로의 관리도 있고요. 부업자 육성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요. 후속 조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냥 내가 그 사람 맨날 만나고 오고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셔서 후속 조치와 또 후속 관리도 다르거든요. 후속 조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미백 화장품을 썼는데 미백 화장품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거는 가셔서 오히려 뭔가 거리가 있을 때는 그 거리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이어가기가 더 좋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후속 관리는 내가 1년 동안 생산점을 딱 두고 누구를 어떻게 파트너를 관리할 건지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래서 조치와 관리의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육성자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관리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안내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수당 방법 받는 안내가 이런 거 알려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새로운 거 알려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폰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폰서와 많은 상담을 하는 게 미주알 고주알 많은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제품 주문하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죠. 비즈니스 스쿨 보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죠. 회원 가입 절차 및 성공 비전 제시 각각.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알 때까지 후속 관리한다. 이 부분.
그리고 줌 미팅도 안내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후속 관리를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은 처음 제품이 들어간 소비자가 있고요. 구별을 좀 한다면은 수당을 받은 소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들은 소비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따로 관리할까를 보시는 게 좋고요. 파트너들은 부업자의 후속 관리가 조금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업자의 후속 관리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직급에 따른 후속 관리가 좀 다르게 해서 우리 미팅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맨날 얼굴 봐야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들어간 소비자 후속 관리 어떻게 하겠어요? 써보시니까 어떤지. 제가 할 말이 없을 때는 데이터를 만드는 중인데 이 미백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당신의 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걸 모아야 된다. 이런 핑계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전달 시 느낌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어보세요. 사용해보니까 뭐 따갑진 않나요? 이런 거 절대 금물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 왜? 미래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부정적인 말로 딱 다가갈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물어볼 때는 사용해보니 제품이 너무 좋지, 이렇게 좋지 않나요? 얼굴이 미백 환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너무 배려한다고 아이고 괜찮았어, 이게 많이 건조하다고도 하던데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일단 기본이라는 거.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좀 움직여가는 거. 자, 그런 거. 근데 써봤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는 경우는 공감만 해주시면 그러셨구나, 우리께 어떤 부분이 그러셨나요 하면서 공감을 첫 번째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특징과 효과를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종대왕상 탄 얘기도 해주면서 뭔가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공감해 준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좋고요. 신뢰를 주는 후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F2의 목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내가 관리 못해 뺏긴 사람에게 절대 미련을 갖지 않는다. 예,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떠난 사람 잡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일단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7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후속 조치를 했으면 그 후속 관리한 걸 가지고 누구와 상담해요? 시스템에 붙어있는 스폰서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담에 보면은 나의 사업 진행 사항을 알리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개인적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진행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보고하라. 성패보다는 결과의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네, 이거는 과정인데 상담을 하면서 조직이 굉장히 커져요. 애터미는. 그래서 라인 미팅, 맨날 왜 똑같은 거 왜 그렇게 얼굴 보고 왜 이렇게 줌을 하겠어요? 그 안에서 해답이 다 나와요. 내가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안 나왔던 것도 그 관계를 팀 미팅을 하고 라인 미팅을 하고 1대1 상담을 하면서 그냥 해답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상담에서 조직이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네트워크에서는 결국 상담은 절대적이라는 거. 상담은 누구랑 해요? 시스템에 붙어있는 스폰서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은 푸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적인 것만 상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비비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폰서도 이 상담 능력을 자꾸 키우셔야 되는 게 내 사업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생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 방향 감각을 좀 잡아줄 수 있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고 하지만요. 이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티끌 같은 거 하나가 내 라인이 성장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묘해요.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품 설명 잘한다고 마케팅 설명 잘한다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이 사업은 잘 되지 않아요. 그게 그 티끌 같은 차이 하나예요. 그 차이를 내 안에서 발견하셔야 애터미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라인 미팅을 적어도 일주일에는 꼭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라는 거. 그리고 상담 시에는 뭐가 필수예요? 계보도 얻는 상담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명단 관리 노트도 빨리 만드시라는 거예요. 스폰서와 상담할 때는. 팀 미팅 주된 내용, 우리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팀 미팅 말고 그런 팀 미팅 할 때는 일주일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파트너들의 후원수당은 아니면 나의 후원수당은 내가 얼마를 일주일 동안 받고 있는지, 또 세미나 초대 몇 명을 지금 계획하고 몇 명한테 전화를 했는지, 또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조직 성장 1명, 2명 는 사람이 누군지 계보도 보고 비교 분석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안 되는 것과 잘 되는 것의 생각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만 제대로 나눠도 애터미는 굉장히 팀이 성장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담은 그런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닙니다. 그 전으로 갈게요.
복제 상담, 밑에 복제를 넘겨보는데요. 자, 애터미의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하이라이트는 왜 1번부터 7번까지 하게요? 이걸 그대로 복제시키려고. 나를 복제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잘못된 그릇이면 큰일 나잖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내가 잘못돼 봐요. 계속 잘못된 게 복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8단계 이 복제는 지금까지 거쳐온 이 7단계 과정을 똑같이 복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그래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잘 되면 2호점, 3호점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혹시라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은 그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정말 애터미는 그래요.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만 안다면은 이 사업은 빨라질 것입니다. 내가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복제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시, 명령,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내가 먼저 시스템 속에서 솔선수범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내가 거울인 거예요. 우리 사업은 거울을 보는 사업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스폰서의 단점이 보일 때는 거울을 내리시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은 그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파트너들도 나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좌우 한 명씩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조직은 내 가슴의 크기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자, 부족 부분이 있다면 이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꼭 돌아보시는 것. 또 열심히 진행했던 분들도 뭔가 지금 슬럼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성공의 8단계를 가면서 분명히 이 안에서 어느 티끌 하나로 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같이 상담으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리더를 찾아서 그 리더를 교육 사업이잖아요. 교육을 시키고 복제를 시켜서 결국은 내가 정말 많은 조직이 복제가 돼서 내가 없어도 경영이 돌아가는 부재 경영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 애터미 사업을 멋지게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단계부터 8단계 복제까지 여러분들 이거 저기 동영상 다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동영상을 또 올려놓으셨고, 특히 박한길 회장님 거는 100번을 꼭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100번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판매사 PB 계산법, 이건 옛날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새 너무 또 사업자만 애터미 다 한다고 사업자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PB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으셔야 돼요. 돈으로 계산하면은 저희 사업 못하죠. 돈으로 계산하면 만약에 제가 포인트하고 제품 가격 따지면 제품 가격이 훨씬 커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돈 계산하지 마시고 소비자를 구축하는 사업. 나는 안 맞더라도 내 파트너가 6만 원을 2번이나 맞을 사람이 누가 있나. A도 맞고 B도, 여기 밑에 어딜 넣었을 때 A, B가 맞으면 그건 대박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 구축을 하시고요. 보름 단위 예상 매출을 항상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 B, C 했죠. A는 누구라고 그랬죠? 선 소비자, 내 친척, 지인, 동창들, 친한 사람들. 자, B는 여기서는 이제 골드 소비자, 내가 이제 소비자를 발굴했을 때, 자, C는 저 사업자. 그 소비자는 처음에 5만 PB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맺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5만 포인트 쓰고, 자, 골드 소비자는 한 10만 PB. 근데 요새는 객단가가 올라갔어. 애터미가 제품이 아자몰도 있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골드 소비자는 한 30만 포인트 써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좀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 자, 골드 소비자는 10만 PB. 사업자라면, 만약에 내가 사업자인데 분기에 30만 PB도 안 한다. 일단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사업자시잖아요. 초기 사업자든 뭐가 되든 수당을 타 먹어보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분기에 30만 포인트 안 한다면은 정말 사업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라면 기본 30만 PB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판매사 만들려면 250만 포인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한쪽만 볼 때 소비자 한 2명. 자, 그러면 10만 포인트 나오죠? 계산해 보세요. 골드 소비자 한 3명. 요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한 30만 포인트가 보름에 나오네요. 자, 사업자 30만. 사업자 헷갈려서. 사업자 2명, 30만 2명, 60만. 그 다음에 골드 소비자 3명, 30만. 벌써 90만이죠? 자, 5만 PB, 50만 포인트죠, 소비자. 그러면 한 140, 150만 포인트 나오잖아요? 플러스
한 명 100만 포인트는 나의 확장 매출. 내가 지금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그냥 착각하는데 오토 판매사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자, 소비자가 250 올려줄 것 같아요? 절대 올려주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0만 원. 정말 직장인 월급에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오토 소비자는 누군지 아세요? 또 오토 판매사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을 관리해서 올려줘야 내가 오토 판매사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는 소비자들로 내가 많이 올라와서 구성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소비자들로는 250 안 돼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라는 건 없어요. 100% 사업자가 하시는 겁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는 250도 그분들이 아까 여기 썼듯이 소비자 한 10명, 골드 소비자 한 3명을 관리를 하면서 올리는 게 250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자가 해내는 일입니다. 오토 판매사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차 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주차 과제도 한 번만 계속 하셔요. 이 과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이제 아예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소비자 명단 작성과 관리 계획. 한번 소비자 명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제품이 들어가고 또 뭐 수상도 맞게 해줘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 스폰서들과 계획해 보시고요. 나의 계보도상의 사업자 보른다의 PB가 한 얼마 나오는지 항상 적어보세요. 이분이 30만 포인트 해야 되는데 5만 포인트 안 했다. 이건 정말 서로가 상담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채널 애터미 이성영 박사님 강의 인문학 강의잖아요. 3개 이상 시청 한번 해보시고요. 추천 제품 설명, 교환 작성. 이 제품 설명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좀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 강의 2회 이상 참석, 세미나들 참석하시라는 거. 요거가 3주차 과제인데 요 3주차 과제를 한번 해보시면 딱 6주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애터미에 완전한 셀프 리더자가 계실 거예요. 돈만 버실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춤을 추더라도 춤이 어렵지 않지만 못 배우면 스텝이 꼬여서 자꾸 자빠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스텝을 배워놓으면 너무 아름다웠고 우아한 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이시니까 배우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본사 세미나, 우리 요번 내일 세미나 있거든요. 같이 스폰서 사진 찍는 것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도전과 응전. 예, 우리가 목표가 없이는 도전도 안 되고요. 도전 없이는 우리 삶이 도저히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또 6주까지도 또 우리가 잘 들으면서 나 자신을 리더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3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